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증시 분석부터 해보겠습니다. 이 빅 어닝을 앞두고 시장은 하루 이렇게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전일 사상 최고치 수준에서 일제히 밀려난 채 마감을 했는데 분석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이었나요? 엄청 크게 떨어진 이후에 주가가 5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3일 동안인가는 3대 주가 모두 그냥 연일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어떤 경계 매물이라든가요, 차익성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뚜껑이 막 열리기 시작했는데요. 이미 이 시각 기준으로 보면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뭔가 좀 몸을 사리는 좀 기다려보자라는 심리가 나오면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하락세에 면치 못했습니다. 사실상 보면 1% 이상 넘은 적도 있었는데 S&P 500이나 이런 것들이요. 다만 종가 기준으로 보면 0.5%, 0.2% 정도 S&P 500과 다우가 내렸습니다. 나스닥은 한 1.2%까지 하락폭이 확대되면서 일단은 끝났습니다. 유가가 오늘 다시 71달러 수준으로 내려왔고요. 금값은 1,800달러를 겨우 지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보면 좀 방어적인 섹터 이런 것들이 오늘 선방했습니다.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부동산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강했고요. 여타 섹터들은 모두 하락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필수 소비재 같은 거 이제 그냥 누구나 다 쓰는 것들 아니면 일상적으로 먹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됩니다. 섹터랑 상관없이 오늘 사상 최고가를 그래도 갔던 것이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치폴레 그러니까 그 외식업체 그리고 펩시콜라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최고가 근처에 갔거나 아니면 최고가로 마감된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정규장에 있었던 일부터 말씀드리면 UPS가 기대 이상 실적을 발표했지만 매출은 그렇게 기대에 썩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높았지만 그래도 그 결정적으로 보면 미국 내 매출이 그러니까 딜리버리죠. 미국 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 줄었습니다. 그만큼 작년 2분기에는 누구나 다 이제 온라인을 주문하니까 쇼핑이 그 배송이 많았는데 그거 좀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정규장에서 7%나 오늘 하락했습니다. 레이시온 테크놀로지는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이제 방위산업 업체인데요. 2.6% 올랐습니다.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한 데다가 연간 가이던스도 상회한 것이 오늘 주가 상승의 요인이 됐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그 실적은 아주 좋게 나왔죠. 그렇지만 월가의 시각은 여전히 엇갈립니다. 물론 목표 주가는 4명이 올렸고요. 목표 주가는 1명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투자 의견도 오늘 골드만삭스는 중립에서 매수로 올리기도 했는데요. 어떤 주가 자체는 오늘도 큰 재미 없었고 2% 정도 하락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모더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도 뉴스 많이 보셨겠지만 해외에서의 생산기지 이런 것들이 좀 일부 생산 지연의 소식이 있다 얘기 들으셨잖아요. 뉴스 들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모더나는 오늘 주가 좀 제법 내린 것이 오늘 하루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시황 판단해 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시황 뉴스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이 종목들에 대한 분석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 오늘 실적 전환 기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부지런히 챙겨봐야겠습니다. 일단 빅테크들의 어닝 리포트 먼저 확인해 볼까요? 네, 많은 분들이 가장 큰 관심을 기다렸던 것이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인데요. 일단 애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애플은 또 한 번에 깜짝 실적이 나왔습니다. 주당 1달러의 이익이 예상됐었는데 1.3달러가 나왔습니다. 매출도 733억인데 814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이익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50% 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떤 제품 군별로 보면 역시 아이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0%나 늘어났고요. 서비스 매출이 33%가 늘어났습니다. 맥 제품도 16%, 아이패드 12% 늘어났고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 마진율이 41.9%도 엄청난 건데 43.3%또 올라놨습니다. 다만 이번에도 가이던스는 제시하지 않았고요. 지역별로 보면 중국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중국, 본토, 홍콩, 대만이 포함됐는데요. 58%나 매출이 늘어났고 미국만은 33%가 늘어났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안드로이드에서 아이폰으로 넘겨오는 사람들이 또 많았다는 거 오늘 팀쿡이 스스로 밝혔습니다. 시간에 그렇지만 시간에서 주가는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역시 깜짝 실적이 나왔습니다만 주가는 큰 재미가 없겠는데요. 오히려 시간에서 다 하락하고 있는데요. 주당 이익이 1.9달러가 예상됐었는데 2.17달러가 나왔고요. 매출도 442억 달러 전망이었는데 461.5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오늘 이슈가 되는 것은 이제 PC 제품을 팔고 나서 파는 당연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그 윈도우가 깔리지 않습니까? 네네. 그 매출이 3%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워낙 PC가 많이 팔렸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반면에 클라우드 매출은 기대 이상이 나왔습니다. 시간에서는 2% 넘게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알파벳은 그 깜짝 실적이 아니라 또 슈퍼 깜짝 실적이 나왔습니다. 주당 19달러 정도 이익이 예상됐는데 무려 50% 이상이 더 아웃퍼폼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거의 30% 이상인데요. 27달러가 나왔습니다. 유튜브 광고 매출이 한 생각보다 10% 더 늘어났거든요. 63억 달러가 예상됐는데 70억 달러가 나왔고요. 클라우드 매출도 44억에서 46억 달러 나왔습니다. 시간에서 한때는 4% 넘게 오르다가 지금은 3% 수준으로 줄어들어 있지만 여전히 사상 최고가 수준을 다시 기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해지는 빅테크주들 호실적이 전망되고 있기는 했지만 정말 어마어마하게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서프라이즈 실적, 알파벳 슈퍼 서프라이즈라는 부분 확인해봤고요. AMD랑 스타벅스 역시도 어닝 리포트가 전해졌는데 이것도 분석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AMD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거면 역시 깜짝 실적이 나왔습니다. 54센트의 이익이 예상됐었는데요. 63센트의 주당 이익이 나왔고요. 매출도 36억 달러 전망에서 38.5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가이던스도 기대 이상이었고요. 특히 연간 매출을 지난 분기에는 올해 한 50% 늘어날 거라고 예상했었는데요. 회사 측에서 이거를 또 올렸습니다. 60%로 늘어날 거로 예상하면서요. 시간에서 주가가 좀 오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한편 스타벅스도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역시 깜짝이죠. 78센트 전망됐었는데 1달러에 이익을 했고요. 미국 동일 점포 매출이 83%나 늘어났습니다. 역시 작년에는 전부 다 락다운이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2년 전 대비, 그러니까 2년 전 대비는 정상적이었을 때보다도 10%가 늘어났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름철이 돼서 워낙 새로 나온 찬 음료들이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네. 그렇지만 동일 점포 매출도 41%는 늘어났는데 시간에서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고요. 실적과 관련해서 마지막 주식이 되겠습니다. 비자인데요. 비자가 주당 이익이 1.34달러 정도 예상됐는데요. 1.49달러가 나왔고요. 58.6억 달러 전망이었는데 61.3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전반적으로 소비가 늘어났고 여행 수요가 늘어났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마스터카드는 목요일 날 마감 이후 실적 발표했는데요. 다만 시간에서는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보면 대부분이 깜짝 실적이 나왔고 좋게 나왔지만 시간에서는 그동안에 차익 물량이 나오면서 네. 시간에서는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분위기입니다. 구글과 AMD 제외하고는 전부 다 좀 하락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어닝 리포트들 굉장히 견조하게 이번에 실적이 전해졌습니다. 내일 정규장에서의 반응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타 특징주로는 코스트코 챙겨보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 달성을 해냈는데 네. 스티펠에서 의견이 전해졌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코스트코와 그 타겟이 미국의 유통업계를 끌고 가고는 두 마리 축입니다. 역시 그 하이브리드 쇼핑 시의 어떤 대표적인 회사들이 되겠는데요. 스티펠에서 내년도에 코스트코의 멤버십을 또다시 8% 정도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코스트코 멤버십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속상하겠지만 코스트코가 매 3년마다 그 멤버십을 올리는 것이 경향이었는데 네네. 2년 전에 올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년이 되면 3년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또 올릴 것이라는 얘기하면서 어제도 좀 올라갔고요. 오늘도 올라가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좀 쉬는 분위기에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갔고요. 타겟은 오늘은 상대적으로 좀 쉬는 분위기 0.96%가 하락한 것이 오늘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에서의 특징주들 모두 정리하고 분석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FOMC 회의에 대한 내용도 좀 짚어볼게요. 이제 미국이 오늘 그리고 내일 연준의 FOMC 회의를 지내오고 있고 내일 오후 2시면 FOMC 회의록이 공개될 예정인데 지금 이 부분도 약간 시장에서는 불확실성 요인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테이퍼링 시기를 언제로 할 거냐에 대한 불안감도 조금 있고요. 어떻게 예상들이 나오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전부 다 실적 위주로 말씀드렸고, 그것 때문에 주가 쉬었다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럼 뭔가 지난 워낙 많이 올랐지만, 그렇지만 또 하나의 축은 오늘과 지금 내일 미국에서 열리는 내일 이 시간이면 이미 끝났을 상황인데요. 그쵸. 어찌됐건 연준에서의 미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명확히 한 거 아닙니까?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을 얘기할 것을 예정했다. 엄청나게 예정했다는 얘기가 많이 했던 것을 한 달 전이기 때문에 저도 아주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아마 테이퍼링의 얘기가 논의를 하겠죠. 뭐 어떻게 결정되진 않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알게 모르게 소위 텐트럼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보면 굳이 한국말로 따지자면 이제 긴축 발작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2013년에 처음 있었던 일이거든요. 5월 22일 날에 테이퍼 텐트럼이 있었고 그 당시에 벤 버냉키 기장이 의회에서 증언하면서 처음에 언급했던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 이제 긴축 발작이 나면 주가가 큰일 날 것 같이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막연한 불안감에 많이 있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벌써 미국 주식 하셨던 경험이 별로 없으시고요. 이게 벌써 2013년 일이니까 8년 전 일인데다가 긴축 발작하면 발작이란 말 자체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무시무시하고 크게 떨어질 것 같다고도 많이들 생각하시고 그렇게 경고의 목소리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내에도 많이 있고 해외도 많이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냉정하게 숫자를 하나 찾아왔는데요. 2013년 5월 22일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그래프 보면 까맣게 이제 별풍선 같은 네모 박스 있는 데가 딱 그 시점이거든요. 정확히 짚어드리면 2013년 5월 22일인데요. 그때부터 한 달 동안 주가가 많이 내렸습니다. 주가 내린 폭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인가요? 6%가 내렸습니다. 많이 내렸네요. 뭐 많이 내렸다고 할 수도 있지만 6% 내렸고요. 중요한 건 그 이후부터 또다시 올라갔습니다. 또다시 올라가서 연말까지 17%가 계속 올라가면서 그 연초, 그 해에는 주가 역시 30%나 올라갔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실적이 그 테이퍼링이 나면 분명히 악재죠. 악재지만 결국은 시장에 늘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웰스파고가 흥미로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뭐 장기적인 이자가 올라간다거나 연준의 스탠스 변화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이 일시적으로 좀 쉬는 수 있는 계기를 말씀할 수 있겠지만 결국 미국 주식시장은 이런 모든 것을 겪고 이겨왔다. 왜? 실적이 좋아졌다. 이것이 핵심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는 말씀이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미증시 판단은 이항영 MTN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